이재명 후보의 일단 발언 논란들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중국에도 셰셰. 이거 틀린 말인가? 커피 원가 120원. 이게 좀 가장 세게 최근에 불붙었었죠. 그리고 호텔 경제학, 호텔 예약금 순환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한다. 이런 일이 있었고 잠시 뒤에 이거 다뤄볼 겁니다. 오늘 있었던 강석배 부대변인님. 네. 앞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조금 전에 박찬대 총괄 상임선대위원장 명의로 이제 지금 시점부터 말 조심하자. 우리 이제 설화 조심해야 되니까 조심합시다라는 공지를 했어요. 긴급 지시사항으로. 근데 당내에서는 정작 이재명 후보의 논란이 좀 더 크지 않느냐라는 말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말씀 주실까요? 그러니까 저희 구성원들이 많기 때문에 뭐 몇 명이나 그런 말을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당내에서 그런 분위기를 전혀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셰셰, 저것도 전략적 모호성이라든지 다 이유가 있는 말입니다. 그것을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상대 진영에서 이것을 호도하고 있고 공격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지 그 취지를 이해한다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고 예. 또 마지막에 적혀있는 저 북한을 자극한 군사 쿠데타 계획, 북한이 잘 견딘 것 저거는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거는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에 반드시 특검을 통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정말로 야당의 예산 삭감 때문에 혹은 야당의 탄핵 때문에 정말로 비상계엄을 한 것인지 아니면 비상계엄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원점 타격, 어물풍선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을 하려던 정황이 있었는지 이거 반드시 밝혀야 된다. 저희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지금 강 부대변인 말씀 주신 여기 얘기부터 해보죠. 그러면 지금 강 부대변인께서는 윗부분만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논란되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여기입니다. 북한이 잘 견뎠다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계엄하겠구나 이 사람들이라고 생각한 여러 가지 추론의 근거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북한이 휴전선에다가 다리를 끊고 도로를 끊고 심지어 개활지 이 차가 지나가거나 뭘 할 수 있는데 전부 장벽을 쌓더라는 거예요. 대체 북한이 왜 장벽을 쌓을까? 휴전선에 돈 들여서 먹고 살기도 거기도 팍팍할 텐데 남쪽에서 탱크로 밀고 올라갈까 봐 무서워서 탱크 장벽을 쌓은 거 아니겠어요? 북한이 이렇게 느낄 정도였으니 다른 나라는 오죽했겠냐고요. 제가 그걸 보고 아, 이 사람들이 뭔가 사고를 쳐도 크게 치겠구나. 계엄을 해야 되는데 명분이 없으니까 북한에 자극을 해가지고 북한하고 한판 군사적 충돌을 일으킨 다음에 그 핑계로 군사 쿠데타를 하려고 하는구나. 비상계엄을 하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제가 확신하게 됐죠. 제가 보기에는 아주 오랫동안 북한을 자극을 했는데 북한이 눈치를 채고 그냥 잘 견딘 것 같아요. 호 대변인. 네. 북한이 여기저기 장벽을 쌓는 게 남쪽에서 탱크를 밀고 올까 봐 그런 방어 전략으로 한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오랫동안 북한 자극했는데 북한 정부가 김정은 정권이 잘 견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어떻게 들리셨어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뽑고 있는 선거인데 저 분은 어디서 어느 나라에서 오신 분인지 저는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심지어는 북한 조선중앙TV의 그 아나운서도 저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저 북한이 휴전선 주변에 높은 장벽 쌓는 거 제 기억에는 이 프로그램에서도 우리가 토론한 적이 있었어요. 네. 왜 그러느냐? 모든 국제사회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북한이 어느 순간부터 작년 초부터인가요? 통일이라는 말 자체를 아예 빼버리고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우호적으로 봐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너희는 우리와 같은 민족도 아니다. 통일이란 말은 아예 하지도 않겠다라는 그런 선언이었어요. 그러면서 장벽을 이제 높이 쌓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완전히 이제 교류도 없고 뭐도 없다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발맞춰서 민주당의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같은 사람은 우리도 이제 통일 얘기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저것을 지금 비상계엄에 갖다 붙여가지고 저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서 북한이 잘 견뎠다.
그러니까 이런 그 친북과 친중, 이재명 후보는 북한 정권을, 김정은 독재 정권을 오히려 우리 윤석열 정부보다 더 낮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윤석열 정부가 더 미운 거예요. 지금의 국민의힘이 더 밉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 저런 안보관을 갖고 있는 분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돼서 우리나라의 안보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말 그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고, 이게 말이 실수라는 것은요, 자기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어쩌다가 말이 삐끗해서 잘못 나오는 게 실수예요. 네. 그럴 때는 좀 이해해 줄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의 지금 저 말씀들은 하나하나는 저건 그냥 실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의 생각, 본인의 그 비뚤어진 경제관, 비뚤어진 안보관,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계속 이제 보여왔던 것들이 또 나온 거기 때문에 사실 놀랍지도 않고요. 저게 앞으로도 저는 바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 발언이 이제 유력한 대선 후보의 안보관, 대북관을 드러낸 것 아닌가라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구정영 변호사님. 다시 한번 보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계엄 선포를 북한과 이렇게 연결지어서 설명하는 과정이었어요. 북한이 이렇게 장벽을 쌓는 거 윤석열 정부가 탱크로 밀어올까 봐 한 거 아니냐. 그 사람들은 왜 장벽 치겠느냐. 이렇게 윤석열 정부가 자극을 했는데 북한이 잘 견뎠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재명 후보의 주적은 윤석열 정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군 통수권자로서 굉장히 인식도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팩트를 시점도 막 뒤섞여가지고서 지금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남측에서 탱크로 올라갈까 봐 라는 거는 우리가 못합니다. 한미연합사에서 미국과 함께 결정하지 않으면 탱크를 북한 쪽으로 동원할 수가 없어요. 저거는 예. 되지도 않는 얘기고 팩트도 아닙니다. 그리고 저 명분에 대해서 처음에 시작됐던 거는 23년 말 24년 초에 적대적 이익 국가론을 북한이 내놓고서, 그때 북한이 이렇게 이제 교류에 대한 모든 싹을 잘라버리고 있다. 그때 대한민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작년 내내 그렇게 논의됐어요. 그리고 계엄에 대한 얘기는 적어도 총선에서 지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계속되니까 이걸 어떻게 하느냐라는 차원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의 탄핵에도 원인이 있다라고 하면서 시점이 굉장히 뒤쪽이라는 거는 확인이 됐거든요. 근데 총선 전에 있었던 북한의 적대적 이국가론, 거기서부터 시작된 논의하고 이거를 짬뽕을 시킨다? 라는 건 팩트도 맞지 않죠. 결국은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고 그 반감으로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제 계속 그렇게 한 거의 연장선상인데, 그러면서 북한이 잘 견뎠다? 뭘 견뎠습니까? 그쪽에서 저지른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논했던 거랑 이거랑 같이 논할 수 있는 팩트가 아니거든요. 국군 통수권자가 되겠다는 분이 북한에 대해서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있거나 그릇된 인식을 퍼뜨린다라는 것은 스스로 저 발언에 대해서 팩트를 하나하나 바로잡을 필요가 있고, 네. 국민들에 대해서 혼동을 주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예.